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중국인에게 병원에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가족에게 높은 의료비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중병을 앓고 있는 6에서 7살 가량의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 아이는 아버지에게 계속 절을 하고 젊은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我求求你了，我不想治了，我不想回医院。爸，我知道，爸，我现在就是回医院。爸爸，我求求你了，我不想治了。 어린 아들의 이해심 어린 말과 젊은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 영상에는 중국의 한 병원 병동에서 환자 가족들이 더 이상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의사가 환자 치료를 중단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옆에 있던 가족이 의사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두 의사는 바로 나가버렸는데 그중 한 명은 짜증난 얼굴을 보였고 그 뒤에 있던 의사는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들을 수는 없었지만 병원에서는 가족의 애절한 외침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가슴 아프고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희망이 있는 환자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你要在这里弄这个东西啊！哎呀，这样子做没必要啊！ 이 영상은 높은 의료비 앞에서 무력감에 빠진 한 중년 남성의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苍天呢，大地耶，人的一辈子千万莫得病喽！看嘛，那个月14000多，交税的交1600多。 7년간 백혈병과 싸우다가 오늘 또 약 한 통을 더 샀는데 가격이 14,000위안, 한화 약 265만 원이 넘고 세금도 1,600위안, 한화 약 3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일반 중국인의 마음속 생각을 말해줍니다. 이 남자는 옷차림이 매우 간소합니다. 눈물을 닦고 입술을 깨무는 모습으로 보아 치료비에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남성은 여전히 약값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일부 중국인은 더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돈을 낼 여유가 없어 딸의 산소통을 직접 떼어내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딸은 너무 아파서 아빠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순간 엄마와 아빠는 이미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딸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아버지가 진료를 거부하자 효녀가 병원 앞에서 울며 아버지에게 진료를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슬픈 장면입니다. 영상 자막을 보면 이는 지나가던 행인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병에 걸린 아버지는 치료를 거부해 딸은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워 치료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자막에는 아버지가 치료받기를 꺼리고 딸이 아버지를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병이 들면 일반 가족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딸은 아버지를 만류하고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딸에게는 아버지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없는 울부짖는 모습에 많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는 수술실 밖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가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운전자와 네티즌이 촬영한 이 영상에는 나이든 어머니가 아픈 아들을 업고 중국 전역을 돌며 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속 엄마는 피곤해 보이는데 잘생긴 아들을 등 뒤에 업고 있으며 고달픈 엄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몸이 아프지만 병원에 갈 생각이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효자 아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어머니가 병원에 가길 바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는 치료비 때문에 괴로워하고 치료로 인해 아들이 받는 엄청난 부담에 더욱 괴로워하지만 아들은 오직 엄마가 건강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아이로 봅니다. 모자의 마음이 감동적입니다. 영상에는 한 노인이 병원에 혼자 와서 불을 피우고 밥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소박한 옷을 입은 노인은 왜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않고 길가에서 직접 밥을 할까요? 아무래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식비를 아끼기 위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잘생긴 청년의 이름은 롱싱유입니다. 그는 중국 우한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롱싱유는 다리를 접질렸으나 치료비 1000위안, 하나 약 19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결국 2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공 간부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1000위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 영상들은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이는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할 말이 없고 슬픔뿐이다는 글을 남겼고 당원들은 무료 진료를 받지만 일반 사람들은 적자생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도적이 나라를 다스리면 의료산업으로 민중들의 고열을 짜내어 재산을 탕진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이 말은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의 텍스트는 본토 네티즌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삼갑군데에 약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내 앞에 있던 작은 노부인이 처방전을 약사에게 건네주었더니 약사가 처방전을 보고 중얼거리며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 약이 맞는가요? 수입품인데 당신 같은 분에게 처방하면 안 되는데. 이때 노부인이 레드카드를 건넸고 약사는 레드카드는 문제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뒤에 서서 국산 약으로 가득한 처방전을 보면서 나는 즉시 계급 차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은 자신을 비웃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노부인은 자신이 중공 체제 내에서 높은 신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레드카드를 꺼내 보여주고 수입 의약품에 대한 우대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일반 중국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진은 일부 네티즌들이 중국 앙후이성 병원의 경우 18층 건물 중 7층이 간부 병동이라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이 중공 간부들은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 의료비를 낼 수 없는 문제, 의료비 때문에 걱정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2022년 중공은 의료보험에 8조 5327억 위안, 하나 약 1616조 1787억 원을 투입해 그의 GDP의 7.05%를 차지했으며 의료비 지출의 80%가 850만 명의 당정 간부에게 지출되는데 이는 14억 인구의 0.006%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전체 의료비 지출의 80%가 이들에게 사용되었으며 총 6조 8261억 6천만 위안, 하나 약 1293조 원, 즉 1인당 80만 위안, 하나 약 1억 5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투입한 금액은 1조 7065억 위안, 하나 약 326조 원입니다. 즉 1인당 1226위안, 하나 약 23만 2292원입니다. 이렇게 산출해보면 왜 중국인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 베이징 대학교 리능 교수의 사진을 게재하며 그녀는 무료 의료보험 받고 있는 자들이 전국민 무료 의료보험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국인이 무료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공의 각급 관리들입니다. 한때 중국 모삼갑병원 고위간부정동에서 일했던 심혈관 전문의 닝샤오이는 해외 중문 언론에 중공 고위 간부들은 특별한 진료를 받고 약품도 특별히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의료부서에 다양한 VIP 병동이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위 간부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에는 고위 간부들만 1인 병동과 개인 화장실을 쓸 수 있었다. 일반 환자들은 6인실 이상의 병동에만 밀집해 있을 수 있었고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그들에게 사용되는 의료 장비는 더욱 열악했다고 했습니다. 닝샤오웨이는 중공 고위 간부들은 늘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중국인이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 지도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해당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다. 전에 한 부성장급 지도자가 외상을 입자 성 전체의 최고 의사들을 불러 상담하게 했는데 더욱 과장된 것은 그를 치료하기 위해 외과 병동 전체를 봉쇄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위관리가 입원하면 온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 고위 간부들은 입원하면 100% 전액 환급을 받기 때문에
치료비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일부 지도자들은 의사들에게 많은 특수약을 처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약의 대부분은 환자의 증상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러한 약을 처방할 것을 고집하여 의사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든다. 그리고 의사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한 고위관리는 입원하면서 매일 약을 큰 봉지로 하나 가득 담아 집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약들은 가족, 친척, 친구를 위해 준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닝샤오웨이는 중공 2세대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인 이에젠잉을 위해 말년에 특별히 외국에서 약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는 권력이 있다면 어떤 약이든 얻을 수 있으며 이 약이 중국에 없더라도 수입해서라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공 당국의 일부 내부자들도 중공 중앙위원회 주임이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딩쉐샹이 이끄는 중앙위생건강위원회는 1000명이 못 되는 중앙 및 성급 고위 관리들이며 2022년 중앙재정 배정액은 164억 8천만 위안, 한화 약 3조 121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 후베이성 보건위원회가 받은 중앙재정 배정 51억 6천만 위안, 한화 약 9,772억 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2022년에 이들 1000명도 안 되는 고위 간부들이 받는 의료비는 6천만 후베이성 사람들의 건강보험비와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고위 간부들이 거주하는 호화로운 병동은 어마어마합니다. 2011년 10월 중국 언론은 마이츠원 제1병원에 새로운 간부 병동이 가동됐다고 보도했습니다. 6에서 8층은 천국급 병동이며 9층과 10층은 부성장 및 성급 간부 전용 병동으로 그중 장관급 지도자 병실이 가장 큽니다. 병실은 2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장관급 지도자의 병실은 주방도 있고 보조 침실, 메인 병실, 욕실뿐만 아니라 거실과 식사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병실에는 옷장, 가죽 소파, 식탁, 테이블 등 생활용품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 고급 병동의 고정 서비스 대상은 부총국급 이상의 주요 간부 2000명입니다. 실제로 중국 베이징, 지앙수성, 허난성, 우한, 산동성 등지에는 오랫동안 호화, 초호화 간부 병동이 있습니다. 퇴직한 고위 간부 중 일부가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하루 의료비만 거의 1000위안, 한화 약 19만 원에 달하며 보수적으로 말해도 1인당 연간 의료비만 수십만 위안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들이 누리는 특수 질병의 비싼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고위 관리들은 또한 건강관리와 치료에 엄청난 금액을 점유합니다. 이미 2013년 8월 중국 신화통신은 신화사가 주요 간부들의 직무 소비를 조사한 결과 한 명의 은퇴한 지방 간부들이 한번 입원하면 비용이 300만 위안, 한화 약 5억 6,814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고위공직자가 생명 유지 시스템에 들어가면 하루 비용만 20만 위안, 한화 약 3,800만 원이 넘지만 그들이 병원에 얼마 동안 입원해 있든지 모두 중공정부 부담이니 이는 바로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틱톡의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76세의 전 당 서기이자 상하이 대법원 부주석이었던 판 주샹이 상하이의 인류 삼갑병원인 르이 찐병원 중환자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4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병원비 지출은 7,300만 위안, 한화 약 138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판 주샹은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며 먹거나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장비와 약에 의존했습니다. 판 주샹은 전액 무료 의료 혜택을 누렸고 그가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가족도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는 차관급 고위관리일 거라고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의료는 무료다. 숨만 쉬면 가족들은 그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의료비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한탄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환자실에서 4년 연속 생활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환자실은 생명을 연장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곳이다. 회전 주기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빠르다. 중환자실은 위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연명하러 가는 곳이 아니다. 회전 주기가 엄청 빨라서 일반인은 위험에서 벗어나면 바로 병실로 옮겨야 한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곳은 상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것이 관료들의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공 간부들을 위한 호화로운 병실과 특별 대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료비를 마련할 돈이 없는 많은 중국인의 비극이 대조적입니다. 중공은 중국인을 무엇으로 여기는 걸까요? 일부 중국 네티즌은 국가적 굴욕이란 무엇인가? 외세의 침략은 국가적 굴욕이 아니라 국가 재난이다. 우리가 아이를 가질 경제적 여유가 없고 공부할 여유가 없고 집을 살 수 없고 아파도 병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노년기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가적 굴욕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중국인들의 마음속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의 요구 사항은 높지 않습니다. 그저 기본적인 의식, 주행이 충족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노인은 생활할 수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인의 의료비와 의료 여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들 자원의 대부분을 중공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 중국인들은 매일매일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비도 감당할 수 없어 계속해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